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또 즐거운 영화 시간 돌아왔는데요. 호은 PD님 모시고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PD고요. 호원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셔서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요. 혈당이 떨어지셨어요. 갑자기 확 아침에 네.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딱 느낌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운전을 하면 좀 그렇다. 네. 위험하다. 맞아. 단 거라도 좀 보충을 하자. 집에 막 뭘 없는 걸 막 찾아가지고 일단 입에 막 후져 넣고 잘하셨어요. 설탕물을 드신 건 아니죠?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진짜 이게 몸이 우리를 참 많은 걸 제약하기 때문에 참 몸을 어떻게 좀 예뻐해 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건강이 정말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네. 주변에 이제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주변에 벌써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뭐 일도 잠깐 쉬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참 건강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잘 먹고 건강하자. 네. 그렇죠. 잘 갖다 붙이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네. 훌륭합니다. 그런 프로가 있었죠. 네.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주제 잘 잡았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오늘 오면서도 이거를 참 주제로 하기 잘했다. 신기하다 진짜. 네. 사실 오늘 점심 제가 이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때우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아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 잘 먹어야 돼요. 네. 잘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음식 영화 특집 그리고 이제 번외편으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호원 PD가 추천하는 뭐 음식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너무 딥하게는 이제 따로 거의 화를 빼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좋습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첫 영화로는 이제 음식 남녀라는 1994년 작품입니다. 혹시 저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봤지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풀스토리를 안 보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너무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정말 맞아요. 저 영화를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한 3번 본 것 같은데 다 다른 유튜버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대단한 영화죠. 이게 사실 이안 감독 작품이고요. 이안 감독 작품이고 BBC에서 이제 선정한 100대 비영어권 영화.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메인이 아닌 영화 중에는 100대 안에 든다라고 BBC에 선정을 했고 저게 사실 이제 내용을 말하자면은 이제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전설적인 식당의 주방장입니다. 근데 딸들이 이제 흩어져서 있다가 뭔가 각자의 사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뭔가 좀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자기의 곳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음식은 정말 완벽하게 만들지만 정말 완벽해 보이는 음식에 비해서 뭔가 이 패밀리 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실상 이 제목이 이제 음식 남녀인데 음식보다는 정말로 그 가족 안에 있는 메시지 가족이 중요한 음식 가족했으면 사람들이 안 봤을 거예요. 안 봤겠죠. 뭔가 좀 호기심이 들잖아요. 맞아요. 뭐 로맨스 영화인가 뭐 이런 것도 들고 물론 뭐 안에 로맨스가 뭐 없진 않지만 뭐 그래도 이제 정말 좋은 영화고요. 내가 일단 오프닝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차리는 모습부터 이제 막 몽타주 씬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편집을 막 해가지고 막 정말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그래서 이번 특집이 사실 이제 배고플 때 보지 마라 특집. 이거는 배고플 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녁 때 보면 살찐다. 힘듭니다. 야식을 시키게 되는. 그렇죠. 저는 또 집이 또 그쪽이기 때문에 이태원이 가깝기 때문에 중국 음식을 모든 게 다 오겠군요. 모든 걸 다 전 세계 요리를 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겠다. 저희는 그 아프리카 음식까지 배달이 됩니다. 좋은 동네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말 좋은 영화고요. 뭐 음식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영화고 제가 이 영화만 유일하게 감독을 따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안 감독님은 저는 진짜 우주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다. 지구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대단한 감독이고. 제가 저분의 새끼하고 라이프 오브 파이를 둘 다 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같은 감독일 거라는 생각을 눈꼽만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감독이 대단한 부분이 장르가 다 다른데 어떻게 신기한 게 다 잘 만들어요. 다 완성도가 정말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 뭐 살짝 판타지 같은 느낌이 있고 브로크백 마운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남자 그 백인 정말 그 문화의 정말 진우 정수 같은 걸 보여주는 카우보이 영화거든요. 촬영도 예술이고요. 근데 그 감정의 섬세함 그리고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의
이 판타지 같은 호랑이와 단둘이 남는 그 영적인 어떤 느낌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고 심지어 저 감독님이 요즘 좀 주춤하세요. 왜냐면은 요즘에 그 기술에 좀 테크놀로지에 꽂히셔가지고 네. 그런 감독님들이 좀 계세요. 새로운 것도 네. 탐구하는 게 재밌잖아요. 감독으로 이제 어느 정도 끝까지 갔다 싶으면은 보통 그분들이 제작 아니면은 기술 쪽에 이제 꽂히시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백투더 퓨처를 만든 네. 이제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이 있죠. 네. 그분이 뭐 백투더 퓨처, 캐스터웨이 정말 우리가 아는 같은 감독이세요. 네, 캐스터웨이, 백투더 퓨처, 포레스트 검프 다 그분이 만든 거거든요. 완전 대단하잖아요. 네, 그분의 네. 8, 90년대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거의 정말로 그 당시에 정말 스필버그를 거의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명작들을 만든 감독인데 그분이 이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테크놀로지에 꽂힙니다. 기술에 꽂히게 돼가지고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3D 기술에 꽂혀요. 네. 3D 기술 이제 왜 우리가 흔히 보는 아바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 대신에 뭐 3D로 만든 가상의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 그걸 거의 최초로 도입한 게 로버트 제메키스고요. 그리고 그걸 엄청나게 연구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실제로 뭐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것도 톰 행크스가 나옵니다. 톰 행크스를 너무 좋아하시는 감독이네요. 근데 또 영화를 폴라 익스프레스 같은 영화를 보면 되게 어색하고 좀 기괴한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죠.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 아닌 느낌이 있잖아요. 눈동자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좀 위화감이 느껴지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제 시행착오잖아요. 사실 기술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절대로 헐리우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술적으로 그런 어떤 성취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정말 서포트를 한 감독이거든요. 로버트 제메키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 21세기에서는 영화를 거의 감독을 거의 안 하고 하더라도 기술 쪽에 치중한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평단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그런 작품들이 이제 많죠. 이제 이안 감독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네. 라이프 오브 파이를 만들고 아카데미 감독상을 탔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 적 성취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영화도 너무 훌륭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꽂힌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영화라는 게 1초에 24프레임을 가거든요. 근데 어떤 기술 써가지고 1초에 120프레임을 움직이는 그래서 실사와 거의 똑같은 사람이 거의 앞에 정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술을 만드는 데 꽂힙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감독이 이제 만드는 게 빌리 린의 롱 하프 타임 워크라는 작품을 이제 2016년에 내놓게 되는데요.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제가 그 영화 시사회 전 세계 월드 프리미어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일반인 대상을 평론가들은 영화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계에서 첫 번째로 프리미어를 하는 거였어요. 네네. 이안 감독도 당연히 오고요. 근데 추첨을 했습니다. 일반인 몇 명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제가 된 거예요. 이야, 완전 그러니까 운이 엄청난. 네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버스표를 끊고 가가지고 밤 8시에 그 극장 앞에서 추운데 추웠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다 양복을 입은 턱시도를 입은 영화계 사람들 그리고 드레스를 입은 영화 평론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이안 감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한테 이거는 일종의 실험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해달라 감안해달라 하고 떠나는데 이제 다 박수치고 그냥 영화계 사람들이니까 뭐 이안 감독이라고 해봤자 뭐 특별하게 그들한테 있겠어요. 이안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 이안 감독의 광팬으로서 그리고 저는 이분은 뭐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손을 흔들었죠. 이렇게 양손을 그런 성격이세요? 이안 감독이니까 평소에는 안 그럴 텐데 이안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이안 감독이 가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더라고요. 그건 잊지 못할. 네. 이렇게 해서 2번 해주더라. 이렇게 하다가 또 가다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안 감독은 뭐 그런 추억이 있는. 그래서 이제 여튼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120프레임 그 영화를 봤죠. 그게 이제 왜 사람들이 잘 모르냐면은 애초에 그냥 특별한 그 뭐라 그러죠? 상영 영사기 영사기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극장을 개조한 거죠. 그 시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눈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눈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원근감이라고 하나요? 마이크가 앞에 있고 PD님이 뒤에 계시면 이게 그대로 느껴져요. 촬영을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을 걸치고 촬영한다던가 그래서 이게 확 느껴지게. 네, 그래가지고 정말로 와라고
대단하다고 느꼈던. 근데 이제 영화적으로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정말로 경험이었구나. 네. 그렇게 느껴졌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그 윌 스미스가 나왔던 제미니맨이라는 영화도 그 기술을 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보다도 이제 기술에 초점을 맞추시는 감독님이 되셨죠. 이제 윌 글로 스미스가 꽂히셨네. 복귀하셨군요. 네. 그 사건 이후에. 그렇죠. 윌 스미스. 그 사건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 사건 전입니다. 그 사건 전이에요. 네. 최근이라고 해서 막 아주 최근 아니고요. 네. 몇 년 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한 감독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장을 또 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온화한 중년 아버지 같은 느낌이신데. 예. 우리나라 배우 누구 닮았는데? 그런가요? 네. 나는 일본 배우 좀 닮았다 싶기도 하고. 네, 약간 중국 그런 분이시죠? 느낌. 그죠? 근데 그것도 신기하다. 새끼는 중국 그 색깔이 있는 그 영화잖아요. 그쵸. 그게 어디 배경이더라? 하여튼 중국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인도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브로크백 마운틴은 백인 완전 미국 시골에 있는. 중국 분이신데 중국에 산 분이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헐크도 만들었어요, 저분이. 옛날에 나온 헐크 있잖아요. 그 마블 거 그 2002년이었나 2003년에 나왔던. 그건 정말 쨍한 초록색의 헐크 있거든요. 네. 쨍한 초록색. 망한 영화인데. 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장르를 다 해보신. 그러네. 이게 스펙트럼 세계관 스펙트럼 되게 넓은 분인가 보다. 그리고 대본을 저분이 안 쓰거든요. 정말로 뭔가 대본을 픽업해서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딱 물론 있으면 물론 각색 같은 건 하겠지만 완전히 오리지널하게 한 건 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변화무쌍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그러네. 특이하시네. 네.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도 저런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감독은 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중국 분이라는 게 중국 본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욱 특이하다. 제가 알기로 홍콩 쪽도 걸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새끼가 되게 논란이었던 게 그때 타운웨이가 그래가지고 거의 매장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본토에서 바꿨잖아요. 이제 일단 주제가 그러니까 그 영화의 선정적인 걸 떠나서 주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저걸 만들면 매장 나갈 영화 스토리예요. 맞아. 맞잖아요. 맞아요. 되게 거기서 나오는 좀 중국 에 있는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인데 중국도 일제강점기 당했으니까 되게 찌질하게 나오거든요. 사실 되게 허접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사람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융단 폭격을 맞을 만한 영화 주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정말 두 인물에만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그 선을 했다는 게 맞아. 대단한 뚝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관상과는 좀 다른 무언가 내면에 뭐가 있으신가 보다. 네. 대단한 감독입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도 다시 보고 싶고 음식 남녀도 풀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좋은 들고 영화죠. 그러네요. 네. 전 저 영화 보고 싶대요. 브로크백 마운틴. 브로크백 마운틴은 되게 좀 이제 두 카우보이의 러브 스토리예요. 그 시골에서 양을 키우는 이 두 이제 카우보이의 러브 스토리인데 정말로 대단한 영화입니다. 진짜 대단한 영화. 신기하다. 궁금해집니다. 네네.